예, 오늘 강의는 이제 도심 수직형 스마트팜하고 라스트 마일 전기 배송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팜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예, 스마트팜. 근데 그것도 스마트팜이 도심 속에 있는 도시 농업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수직형의 스마트팜을 여러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 부분들이 도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가깝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라스트 마일에 대한 정기 배송, 스케줄도 딜리버리 하는 걸 한번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이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류는 이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뭐냐면 농촌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농부가 이제 농산물을 만들잖아요. 농산물 가져와서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쭉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식탁까지 가는 거예요. 식탁까지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시골에 고향인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수강한 학생들도, 수강 학우님들도 이제, 농어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원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물이 이동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그럼 푸드 마일리지가 이게 길잖아요. 만약에 수입품이다, 뭐 바나나다, 그럼 바나나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ESG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 측면, 투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ESG라고 하는데, 요즘 화두가 되는 게 ESG 인덱스를 매겨가지고 이제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하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에 감축한다는 것은 ESG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이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한번 인사이트 해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농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농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밭에서, 그리고 논에서, 그리고 업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동을 해서 오게 되면 공급망 구조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아까 말한 푸드 마일리지가.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도심형 수직 스마트팜이 나왔습니다. 도심형 수직 스마트팜. 도심형 수직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 내 건물 내에 재배 환경적 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 기후 변화, 노동 절감 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도심 속에다가 우리가 스마트팜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의 종류인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대부분 넓게 퍼져 있다 보다는 이게 수직형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서 뭐 1층, 2층, 3층, 뭐 7층, 10층짜리도 있는데, 제일 위층에다가 어떤 제품을 심고, 그래서 물이 내려와서 뚝 떨어진 다음에 각각의 이제 층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해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심형, 수직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에다가 지어서 운영되다 보면 100%는 이제 다 뭐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작물을 우리가 꼭 흙에서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액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생으로 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스마트팜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이제 진화가 거듭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물류랑 연관시키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고, 그리고 디투시적인 측면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라스트 마일 정기 배송하다면 불확실히 줄어드니까 배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스케줄도 오다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좋은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인사이트를 얻고자
준비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도심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작물들이 쭉 있고 거기에 작물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생산 시설이든 공용 시설, 소규모 실량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심형 스마트팜에다가 지금 이제 고객하고 지금 가입표잖아요. D2C, 디렉트 투 컨슈머. 지금 여기랑 청동함이라는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는 이 형태를 비즈니스 모델링을 이렇게 붙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하니까 우리가 말한 이 농가에서 가져와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길잖아요. 이런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품은 다 안 되지만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야채 그리고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고 또 실제로 농산물을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카페24니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많이 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팜 이런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지금 있는 도심령에 만들었던 거랑 결합시켜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구독 서비스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듯이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야채 또 요즘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디렉션 컨슈머에서 그게 정기 구독으로 연결이 되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할 모델을 한번 제안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 지금 스마트팜, 도심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D2C에 대한 우리가 정기 구독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상품을 결합시키면 거기에다 뭐를 해요? 플러스 물류를 결합하자는 거죠. 라스트 마일 물류. 여러분, 라스트 마일 물류는 어떤 거예요? 뭐 잘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아시는 분 있네. 예. 라스트 마일 물류라는 거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구간에 일어나는 물류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라 하면은 뭐 팬데믹 전이겠죠. 저도 이제 큰 이제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가가지고 할인점에 가서 2주일치 장을 이제 차에다 싣고 와서 보고 집에 냉장고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먹었잖아요. 냉장고 파먹게 한 건데 그 커스터머 픽업했던 거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장 보고 들어왔던 그 구간이 고객의 마지막에 딜리버리 구간인데 그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구간이라고 합니다. 배송 구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팬데믹 하면서 그 구간 이커머스로 바뀌어지면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 구간들에 대한 부분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인데 어찌됐든 도심 속에 있으니까 그 구간이 짧아지잖아요. 어디에 여러분 집 근처니까 도심에 뭐 많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작물은 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구독 서비스에 연결하는 거는 이제 저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해보자는 거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신선 농수산물의 구독 서비스하고 예측 가능한 라스트 마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가 산지부터 산지 유통센터, 직매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소비자까지 가는 구간이 이제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고요. 저 위에는 도매시장이 있죠. 도매시장 부분이 있는데 이 도매시장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전체 그 농산물 유통 구조로 봤을 때 한 도매시장이 있는 게 한 32개 공용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도매시장은 이제 우리가 라운드 이후에 이제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이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전체 물동량이 거의 한 70%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27조 정도, 전체는 한 35조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빨간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이제 이 농산물의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신선 농수산물을 이 그 스마트팜을 이 도심형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소비자에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 라스트 마일 물류를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은 신선 농수산물을 바로 신선한 거를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오르가닉, 우리가 농약을 안 치는 친환경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농산물 이 스마트팜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다 유기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따서 바로 먹어도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조그맣게 그 야채를 기르는 칸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구독 서비스로 이제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기 배송으로 되잖아요. 구독 서비스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야채를 A, B, C, D가 있는데 이 야채들을 내가 일주일에 2번 먹겠다 그러면 그거를 정기 배송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콜드체인은 운영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도심에 가까운 내 지역에 가까운 쪽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에 정기 배송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 ESG 절감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생각은 이 도심 속에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눈을 한번 떠보자. 그 도시농업에서 할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게 있냐. 근데 신선 농수산물인데 그 중에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심형의 수직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매일 상시적으로 우리 야채를 먹기 때문에 그 야채에 대해서 정기 배송을 하는 우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라스트 마일 구간에 옮겨가지고 스케줄도 오다된 그러니까 애정된 주문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진다면 전체 측면에서 ESG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한 제품을 작게 만들어주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푸드 마일리지 축소하는 거 푸드 마일리지 제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내 식당에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거리 시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줄어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라스트 마일 구간을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선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정기 배송과 그리고 이 D2C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학습을 통해서 더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